종목 빅샷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나 매도의 시그널을 줬던 종목들 그리고 매수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종목군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 우리 은별 앵커께서 숙제를 해주셔갖고 네.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체결 강도는 활용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래도 딱 좀 교과서적인 부분들을 준비를 하느라고 네. 어제 좀 약간 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명신산업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명신산업 뭐 테슬라 관련 매출이 뭐 굉장히 큰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기업이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자, 여기에서 은별 앵커께서 만약에 딱 여기에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한번 이미지로 한번 트레이닝을 해 보시기 바래요.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네. 바닥권에서 딱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급락하기 전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팔았으면 정말 잘 팔았다는 구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저 파란색 음봉. 여기 욕심이 네. 최고점에서 나는 머리에 팔고 싶습니다. 최저점에서 사서 최고점에 팔겠다. 네. 네, 맞긴 하죠. 누구나 그거를 이제 원하죠. 근데 제가 이제 딱 가려놨을 때 여기 동그라미 친 구간에서 사실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줄 수도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N자로 접고 간다. 네. 이렇게 N자로 접고 갈 수 있고 이제 밑꼬리를 달렸기 때문에 N자로 접고 갈 가능성이 많았었는데 이 구간에서 밑으로 빠졌어요. 그러면은 이날 팔았을 때 저는 사실 기분은 제일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급락 전날이니까 이틀 연속 이제 3일 연속 실질적으로 급락이 나왔는데 이때 체결 강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체결 강도가 이제 계속적으로 100 이상 유지하다가 그날 이제 보합이죠, 보합. 보합인 날 사실 체결 강도 이렇게 딱 빠질 필요는 거의 없거든요. 그동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당일 체결 강도도 그 전서부터 이제 빠져 있고 올라가고 약보합 정도 있는데도 체결 강도 좀 약간 흔들렸죠. 그다음에 보합인 날 체결 강도 빠져 있고 5일 체결 강도도 딱 그 자리에서 빠졌거든요. 그게 어느 자리냐면은 이 자리. 사실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팔 수도 있습니다. 체결 강도는 빠졌다가도 다시 들어가기도 하니까. 근데 이런 것들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종목에서 제가 정말 유의미 있는 체결 강도 흐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명신산업 확인해 봤고요.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펄어비스. 네.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그러면 체결 강도로 매도 신호를 줬다는 걸까요? 신작 게임이 나오면 떨어지는 게임사로 유명하죠. 올라가야 되는데. 붉은 사막 같은 경우는 나온다라고 하고서 초등학교 입학한 애가 이제 졸업까지 했다고 너무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자, 펄어비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펄어비스 급락 나올 때 초급락이 나왔죠. 초급락. 근데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 나서 여기 한번 가려보도록 할게요. 이 구간에서 사실 매도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요 정도 구간에서 조금 더 기다려볼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더 약간 횡보를 해서 시장에서 좀 지치게 만들어서 팔 수도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이 구간에서 만약에 펄어비스를 샀는데 매도 안 올라가서 그냥 팔겠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체결 강도에서 일단은 팔고 나중에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다시 사도 된다는 신호가 나왔거든요. 횡보하는 구간에서 체결 강도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네. 자, 그 체결 강도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아까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서 멀쩡히 가고 있던 움직이던 5일 체결 강도가 갑자기 훅 꺼지고 실질적으로는 당일 체결 강도 많이 꺼졌거든요. 그 다음에 올라오다가 이제 3.5% 정도 올랐는데도 체결 강도가 더 내려갔죠. 이제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은 11월 말이거든요. 보면은 이제 차트상에서 보면 11월 말 요쯤에서 이렇게 사실 이거는 차트가 굉장히 좋은 차트거든요. 그렇죠. 누가 봐도 굉장히 좋은 차트. 아래 좀 잘 지지해주고 이날 있고요. 신호가 나왔어요. 이날 매도 신호가 그렇기 때문에 그 후로 3일 정도 약간 체결 강도 계속 톤 다운 되면서 급락이 나오는 모습. 사실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종목적인 모멘텀을 보고 사셨다라고 하면 팔 수는 없죠. 근데 신작이 나오고 나서 붉은 사막이 좀 연장 딜레이가 된다는 게 나오고 나서 일단은 빠지는 흐름들은 사실 차트나 이런 것들 예상하기 힘들죠. 갑자기 빠지니까. 그래서 체결 강도상에서 제가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중장기 체결 강도 사실 5일이 빠지고 그다음에 한 달 빠지고 60일 차례차례로 들어오지만 빠지는 것도 이쪽서부터 빠지거든요. 네. 그랬을 때는 일단 한번 좀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는 생각으로 팔고 나중에 좀 올라가서 다시 사더라도 그런 방향 그런 어떤 그 전략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그럼 그 다음 장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이사님이랑 이야기를 할 때 당일 체결 강도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빠질 수 100을 있죠. 밑돌 수는 있습니다만 5일 체결 강도가 100을 밑돌 때는 매도 신호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멀쩡히 유지되다가 갑자기 훅 빠졌을 때 특별히 이제 차트가 안 빠졌는데 차트가 빠지면서 빠질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차트가 횡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러프하게 좀 약간 강보합 정도 유지해주고 있는데 체결 강도가 빠졌다. 그러면 일단 뭐 당장은 안 팔더라도 여차하면 팔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우스 위에 손가락 올리고 있어야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펄어비스 확인해 봤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제 좋은 거를 갖고 왔어요. 이거는 이제 매수 신호가 잡혔던 매수 신호가 종목일까요? 잡혔던 코롱인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롱인더 일단 뭐 이날도 살 수도 있고 요날도 살 수도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좀 약간 그 횡보하는 국면에서 한 번씩 좀 튀겨주는 그런 이제 흐름이었고 어제 이제 급등이 나왔죠. 근데 코롱인더 같은 경우는 이날도 마찬가지고 이날도 마찬가지인데 세 개의 장대 양봉이 있죠. 세 번의 장대 양봉인데 이날만 그 5일 체결 강도가 완성이 돼서 이제 이제 확실히 올라갑니다. 이제 확실히 올라가니까 빨리 매수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아보세요라고 이날 매수 신호가 좀 나왔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결 강도 5% 조금 못 미치는 주가 흐름에서 이제 200이 좀 못 미치는 196, 그다음에 5일 체결 강도 이렇게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 연속 어제까지 이제 기록해 주면서 어제 한 13% 좀 못 미치게 올라갔는데 상당히 좋고 제가 이제 은변에서 가장 강조드리는 거 체결 강도 좋은데 뭐까지 늘어나면 좋다라고 제가 금상첨화다라고 체결량이 2배 이상. 맞습니다. 꼭 2배는 아니더라도 유의미하게 늘어나는 거 너무 이제 완전히 체결 강도를 마스터하신 것 같아요. 전일 너무 대비해서 좋아요. 전일 이제 85,000주였었는데 체결 강도 완성된 날 이제 21일 주로 거래량이 2배 이상 늘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시장의 관심도가 더 집중되고 있다라는 어떤 그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물론 뭐 체결 강도가 거래량이 체결량이 좀 플랫하게 유지가 되면서 조용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거 좋는데 이렇게 거래량 늘어나면서 체결감도 좋아지는 종목군들은 퍼포먼스가 상당히 잘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래도 코롱인더 또 기관이 계속 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6거래일째 매수하고 있는데 매수하기 시작할 지점부터 이렇게 주가의 반응이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면서 좀 체결 강도랑 체결량이 유의미하게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도 함께 볼까요? 네. 현대건설, 최근에 건설주 좋더라고요. 네, 건설주 좋죠. 일단 차트를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이 동그라미가 이제 안 쳐져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건 원래 쳐놔야 되는데 여기 쳐져 있습니다. 여기. 근데 뭐 누가 보더라도 사실 건설주를 좋게 보는 시장의 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올랐으니까 그렇죠. 그 증권가에서 리포트도 좋게 나오고 막 이렇게 올랐으니까 진짜 정말 말씀 잘해주셨는데 올랐으니까 좋게 보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사실 한번 올랐다 빠질 수도 있는 거고 현대건설 이게 뭐 리포트 읽어봐도 이렇게 좋은 내용도 별로 안 나오고 지금 건설주도 굉장히 이제 아파트 경기가 더불어서 힘들다던데 대출 금리도 높고요. 맞습니다. 요날 이제 체결 강도 확실히 신호를 줬어요. 그래서 그날 체결 강도를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자, 그날이 이제 체결 강도 맨 밑에 있는 부분인데요. 체결 강도 이제 빠져 있다가 체결 강도 이제 됐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 두 번째 1.43% 빠진 날 있죠. 이날이요. 그날 체결 강도 150. 그다음에 일주일 체결 강도도 150. 마이너스인데도 체결 강도가 높네요. 한 달 체결 강도가 100. 마이너스인데 그날 한 달 체결 강도가 완성된 거군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은변님께서 방금 짚어주신 이 부분 1.4% 빠진 날 체결 강도가 150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체결 강도 외에는 보여주기 힘든 어떤 그 신호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의미하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도 보시고 그리고 이런 궁금증 가신 분들 있으실 수 있어요. 올라가는데 체결 강도 안 좋다. 올라가는데 체결 강도 안 좋은 건 왜 그런가요? 그러면은 뭐 올라는 가는데 사실 위쪽으로 막 사는 게 아니라 매수 잔량에다가
받쳐만 놓고 떨어지는 물량을 다 받았을 때는 사실 체결 강도 좋게 나오긴 힘듭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지금 체결 강도 높다는 건 사려고 하는 사람이 높은 가격이라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 네, 맞습니다. 그리고 빠진 될까요? 다음에 바닥에서 확 잡아 나갔기 때문에 체결 강도 올라갔을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네, 오후권쯤에서. 네. 좀 이제는 저희가 체결 강도로 매수 신호를 주는 종목도 알아볼 텐데 현대건설 같은 종목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비 시작 두산인데요. 네, 네. 두산도 최근에 어제도 퍼포먼스를 내줬고 네. 최근에 이사님께서 갖고 오신 종목군도 쭉 보니까 지주사들도 좀 종종 네, 많이 네, 들고 네. 오시더라고요. 두산 이제 하나가 네. 갔으니까 뭐 다음 차례는 두산 아니겠느냐 뭐 이런 네. 의견도 증권가에서 네.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 일단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괜찮고 또 두산 로보틱스는 사실 실적은 볼 건 없는데 시장에서 그래도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두산도 좀 한번 다음 턴은 두산 아니냐. 이미 뭐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 너울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뭐 사도 이제 좀 약간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은 들어갈 만한 자리고 좀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은 아예 이제 저 바닥에서도 안 샀는데 지금 내가 이걸 왜 사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럴 때 뭐 전 두산을 길게 보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체결 강도가 좀 완성이 돼서 체결 강도 일단 한 4일 정도 지난주 말서부터 일단 100을 완성을 했고요. 60일 체결 강도는 이미 뭐 한 달 정도 꽉 채워져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깊은 조정을 주더라도 네. 중간중간에 깊은 조정을 주더라도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수급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체결 강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190, 그다음에 133, 109, 103. 그래서 좀 약간 조정을 주더라도 아직은 좀 윗단을 좀 열어놓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당일, 일주일 그리고 한 달, 석 달까지 아직 다 100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켜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두산 받고요. 두 번째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봐도 괜찮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제 가성칼륨 그다음에 탄산칼륨을 만드는 기업이죠. 네. 중국 쪽에서 이제 캐파 증설을 지금 한다라고 해서 얼마 전 이제 기사화가 되기도 했는데 네. 화학주 중에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정말요? 네, 실적이 뭐 보통 뭐 1,000억대 중후반은 그냥 원래 뽑던 기업이었는데 작년에 다운된 게 900억이거든요. 영업이익이. 근데 시가총액이 뭐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뭐 우리나라 원탑이기 때문에 칼륨 쪽에서는 칼륨은 이제 뭐 약을 만들 때나 여러 가지 화학 제품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유니들을 좀 요즘 화학주가 좀 나름대로 화학주 많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틀 연속 올라와갖고 좀 약간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너무 많이 내려왔고 제가 봤을 때는 유니드가 지금 화학주 중에서는 가격 메리트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기업적으로 유니드를 잘 이렇게 회자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유니들 연구를 좀 분석을 해보시면 종목 너무 매력 있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실적만 보더라도. 그다음에 이틀 연속 올랐고 그다음에 체결 강도를 보면 모멘텀은 좋고요. 어제 완성이 됐습니다. 어제 완성이 됐는데 122, 108. 사실 이 칼륨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만들 때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가성 칼륨이나 이런 부분들. 어제 체결 강도 완성이 됐고 거래량이 좀 약간 아쉽긴 합니다. 어제 조금 늘었기는 했습니다. 큰 의미는 없고. 14일과 비교했을 때는 4배 늘었는데요? 그렇죠. 중간에 한 2, 3만 주 정도 거래되다가 어저께, 그저께 거래량이 좀 늘었다는 점, 그리고 체결 강도 완성이 됐다는 점, 가격 메리트도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비시작 종목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두산과 유니드, 앞으로 체결 강도라는 이 선행 지표를 통해서 주가의 퍼포먼스 어디까지 나타날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근호 이사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